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검찰 수사가 미진하면 대장동 특검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민의힘에선 선대위 구성과 사무총장 인선을 놓고 불협화음이 일고 있습니다. 주간 정치에서 배경과 전망 살펴봅니다. 오승용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재명 후보 검찰 수사가 미진하면 이런 단서를 달기는 했는데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특검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어요. 어떤 계산일까요? 일단 많이 늦었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정상적이라면 윤석열 후보가 대선 후보로 지명되었을 때 전격적으로 특검을 수용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윤석열 후보 지명 이후 컨벤션 효과로 여론조사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가 조건부 수용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장동 블랙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의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후보에게 같이 특검 받자고 제안했잖아요. 그러니까 대장동과 관련해서 저축은행 부실 수사 책임을 이제 묻겠다는 건데 특검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후보는 조건부가 아니라고 했지만 사실상 조건부인 이유가 바로 그 이유 때문인데요. 윤석열 후보의 직무유기 그리고 50억 클럽, 국민의힘, 하나은행 배임 왜 수사하지 않나 강도 높게 발언을 했다라는 겁니다. 대장동 특검이 아니라 사실상 윤석열 특검으로 보일 수 있는 측면들이 있어서 아마 검찰 수사 이후에 이 부분은 다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야당과의 합의 과정도 험난할 것 같습니다. 어제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당 대표 찾아가서 당이 현장성이 떨어진다, 비대하다 이런 표현들을 해가면서 국회의원 중심의 선대위를 개혁하자 이런 얘기들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당내 분위기가 그렇게 모아진 것으로 봐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그만큼 민주당 상황이 지금 어렵다라는 건데요. 벌써부터 당내 일각에서는 대선 이후 정세균 비대위까지 언급될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는 이재명 후보만 띄고 국회의원들이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발언할 정도이고요. 막상 캠프에서는 국회의원 중심으로 전환하더라도 고민정 사례처럼 초선 의원들이 많다 보니까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 이런 불만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당 차원에서 선거 전략 그리고 조직 편제 재검토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교체냐 유임이냐. 국민의힘이 당 사무총장 자리를 두고 이준석 대표 그리고 윤석열 후보 간의 불협화음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게 윤석열 후보가 당 장악하는 과정으로 봐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당원 제74조에 보면은 대선 후보가 선출된 날로부터 당무 업무 전반에 관한 권한을 우선적으로 가질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 규정 하에서 지금 이 갈등이 생기는 것 같고요. 권력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거고 미래 권력을 이기는 현재 권력이 없기 때문에 결국 후보 중심으로 재편될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이고 국민의힘 내부 권력 이동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현재의 당권파인 유승민계의 저항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무총장 자리를 두고 이렇게 옥신각신하는데 일반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사무총장 자리가 도대체 뭘 하는 자리이길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설명 좀 해주십시오.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옥신각신하는 건가요? 당의 최고위는 심의 의결 최고기관이고요. 사무처는 당무를 총괄하는 집행기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무총장은 당의 전략, 홍보, 기획, 인사, 재정 이런 모든 것들을 총괄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어느 당이든지 간에 권력자가 반드시 챙겨야 되는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사무총장이 임명되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공천과 관련된 모든 실무를 전담하기 때문에 어느 계파든지 간에 사무총장을 둘러싸고 욕심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해 주시니까 이른바 윤석열계가 유승민계를 밀어내는 형국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당권파와 후보 끝파 간의 갈등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선대위에 김종인 위원장 모시려고 대단히 공을 들이고 있잖아요. 김종인 위원장 모시기 왜 이렇게 열을 내고 있는 건가요? 일단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전략적 리더 입장이 있다라는 겁니다. 민주당을 가장 잘 알고 앞을 내다보면서 인재를 배치하는 능력에서 인정을 받고 있는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의 중도화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념적 스탠스라든지 정책 이런 것들에서 국민의힘의 위치를 중도 쪽으로 끌고 왔고 결국 대선 승리는
중도 유권자의 선택을 누가 받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홍준표 후보라든지 안철수 후보와의 갈등에도 불구하고 김종인 위원장을 초빙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상징적인 인물이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